앞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8.1해책부터 시작된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가 거의 철칙처럼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들이 얘네라는 거죠. 전용 85제곱미터가 안 돼야 하고 공시가격 6억 아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남은 가장 큰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벌써 시장에서 이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2018년 11월부터 시작해서요. 2019년 3월까지 전체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서,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애가 얘고요. 5분위고 가장 싼 애가 얘예요. 1분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을 때 유일하게 모든 가격대가 다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상승한 애가 얘죠. 거래 가격을 보세요. 바로 6억 아래에 있는 애죠. 얘만 상승한 거예요. 얘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6억을 넘어서는 애들 보세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공시가격 6억이고 얘는 실거래가입니다만 일단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억을 넘는 얘네들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지난 몇 달 동안 하락폭이 고가 아파트가 훨씬 더 컸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아파트로 이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를 만족하는 아파트 투자를 서울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힘들겠죠? 평균 거래 가격이 8억이 넘어요. 이미 커트라인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서 이 아파트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6억을 넘어버린, 공시가격 기준은 6억을 넘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다른 주택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매가 8억을 넘겨버린 상태고 연립주택, 서울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아직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이 갭이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 지역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70%가 뭐예요? 거의 85% 가까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5%가 표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 주요 아파트 단지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40%대까지 떨어진 단지들도 많아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20억짜리 아파트 투자하시는데 10억 드리고서 그걸 갭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이 투자 수요가 집중될 만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선택해서, 서울의 주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왜 그 구간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투자의 기회를 이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만의 눈, 이 투자 수요자들만의 눈으로 보실 게 아니고 공급자들의 눈으로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소형 건설사가 됐던 대형 건설사가 됐던 시행부지가 너무 비싸졌어요. 아파트 시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값 오른 거에 비해서는.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1년 사이에 평당 1,000만 원 뛰는 건 정말 우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시세가 급등을 하는 만큼 분양가격에 바로바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시행 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웬만한 자금력이 되지 않는 시행사라면 건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주택보증이죠. 거의 독점적으로 보증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 주택보증의 분양승인 심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수익을 남길 만큼의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출 받기도 어려워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계속해서 규제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00평짜리 상업지 평당 1억에 사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일단 토지비가 한 300억 정도 들겠죠. 상업지니까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만 따져도 2,400평. 대략 전체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3,00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평당 500만 원 정도 하면은 공사비만 한 150억 정도 나오겠네요. 토지비 300억에다가 공사비 150억. 그거에 대해서 PF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 자금 2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한 100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엔터키 쳐서 100억 한 방에 쏠 수 있는 그런 회사 아니면은 웬만한 상업지의 공사조차 생각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테헤란 후에 대종 빌딩 그 붕괴 위기에 처했던 거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테헤란 후 상업지 중요 지역에 노후도는 심해져 가고 있는데 그 비싼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만큼 돈이 많은 그런 공급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어떤 주요 건설사가 주요 지역에 대형 뭐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대형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희소성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 건축에 있어서는 주차장법 강화. 이 교대 세미나나 이 공덕 세미나에 자주 오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법 강화에 의해서 소형주택들,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할 때 세대수가 통상 한 2세대 정도 줄어들어요, 앞으로는.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 유형별 구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파트가 160만 호 정도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요. 연립주택이 84만 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 중에서 이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의 개별 세대들, 이 구분 거처까지 다 반영을 하면은 얘가 약간 숫자가 바뀝니다. 연립주택에다가 한 75만 호 정도 더해갖고 연립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까지 반영을 하면은 비아파트만 약 160만 호 정도가 나와요. 아파트가 166만 원, 비아파트가 160만 원,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서울 시민의 절반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직 아파트에만 쏠려 있었죠.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좀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어떤 상품과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규제에 의해서 세분화된 현 시장, 공시가격 6억 아래,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아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파트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아파트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지역의 대표적입니다. 강남이죠, 강남. 한전부지 개발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부가가치 260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신규 인력 12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그냥 남의 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 손가락 사이로 흘려내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의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꼽아드리자면 영등포가 있겠죠.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은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모습입니다. 2009년도에 들어섰는데요. 2009년도에 타임스퀘어가 들어섰을 때 그 지역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었죠. 타임스퀘어에서 몇 발짝만 가면은 그 주변에 뭐 홍등가 있고요. 그 뒷골목 같은 영등포 시장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영등포라는 지역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영등포 아크로사우스퀘어라는 걸출한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영등포의 현재 조합 설립 이후에 이 정비구역이 27곳,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가 11곳,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이 그 전에 구역 지정 단계가 34곳 정도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광범위하고 또 가장 활발한 뉴타운 사업, 도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강남, 전통적인 투자처 강남과 더불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곳, 급부상하고 있는 이 영등포 반드시 같이 놓고 투자의 대상으로 좀 삼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 버린 기회도 쓸데없는 후회를 남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괜히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 하는 것 쫓아서 그걸 흉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흉내낸다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서울 아파트에서 엄청난 상승을 거뒀다 라는 그걸 보고서요. 나는 그 돈이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저기 외곽에 가서 싼 아파트를 사면 나도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겠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하고 내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분들, 2000년대, 1990년대 수두룩 탁상이었죠. 똑같은 실수를